안녕하세요, 닥터son입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피부 갖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아시겠죠? 최근에 대기 중에 미세먼지도 너무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유분이 많아지게 되면 이 끈적거리는 유분에 미세먼지도 많이 묻고 피부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물세안을 여러 번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묻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 답변은 뭐냐? 물세안은 여러 번 해도 된다. 많이 하셔도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여기서 물세안 할 때 세안 시간이 길면 안 돼요. 물세안 할 때 세안 시간이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알칼리잖아요. 피부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알칼리를 만나면 피부는 손상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안 전혀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닿는 거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물이 장시간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가 손상을 받기 시작해요. 약산성 피부에 알칼리가 장시간 묻게 되면 알칼리화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세포가 불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있는 지질이 손상을 받아갖고 지질 이상을 초래하게 돼요. 그러면 각질이 쉽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피부가 자꾸 손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피부가 나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이 닿는 시간을 길게 하지 마라. 하지만 물세안은 여러 번 해도 큰 문제 되지 않는다. 물세안 여러 번 한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길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건강한 피부, 젊은 사람은 가끔 스크럽이나 각질,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을 해도 그 피부 장벽의 회복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있거나 피부 재생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크럽이나 스케일링, 어떤 각질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피부 장벽이 계속 손상되는 거예요. 우선 피부에 눈에 보이는 각질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피부의 턴오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해요.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세포의 증식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비해서 분화의 속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각질화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피부가 턴오버 잘 되지 않고 뭔가 이상이 생겼는데 여기에 계속 각질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은 계속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부는 계속 망가지게 되겠죠.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게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대기 중의 습도, 잠자는 방의 습도, 그 다음에 자극을 최소화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 장벽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이걸 참지 못하고 스크럽을 하고 스케일링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피부를 망가뜨리면 회복할 방법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시점에 가면 레이저 치료나 이런 다른 부수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회복이 되게 어려워지게 돼요. 그냥 기다려서 잘 회복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자극을 줘서 망가뜨리려고 하지 말고 뭔가 주변 환경을 바꿔서 건강한 피부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자극을 계속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유혹이 닥치더라도 각질 제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환자분들 이제 피부 레이저 시술 같은 거 하다가 환자분들이 물어요. 자기는 보습제나 로션 같은 거 얼굴에 듬뿍듬뿍 바른대요. 안 그렇게 하면 얼굴이 막 건조해서 땡기고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로션을 듬뿍듬뿍 바르고 보습제를 듬뿍듬뿍 발라야지 그런 불편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밤에 세안을 하고 얼굴을 보면 그 땡김 현상이 더 심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보습제나 어떤 로션 같은 거를 얼굴에 듬뿍듬뿍 바르면 각질층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각질세포가 불어서 지질 이상이 생기고 피부 장벽의 손상이 생기고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니까 물을 간직하는 능력은 점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피부가 미친 듯이 땡기는 거는 그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행동들을 자제해야겠죠. 그러면 얼굴이 막 많이 땡기는데 불편한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해결책은 뭐예요? 작은 양을 자주 발라라.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조금씩 발라서 그 불편함이 없어지게, 당김이라든지 어떤 건조감이 없어지도록 해주면 된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발라서 얼굴이 막 끈적끈적거리고 각질층이 손상받고 이런 행동을 가급적 피해라. 그러면 피부가 점점점 건강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반드시 또 얼마 후에 와서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절대 듬뿍듬뿍 바르지 마시고 조금씩 하루에 자주 바르는 방법을 하는 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홍조 환자 관련된 영상에서도 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약이 나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이 사람한테 좋은 약이 나한테는 독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라봤더니 얼굴에 트러블도 생겨, 얼굴이 붉어져, 가려워, 뭐가 문제가 자꾸 생겨.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요 시기만 버티고 넘기면 내 피부가 튼튼해져 가지고 이제 건강한 피부로 될 거야. 요 시기만 극복하자, 그때까지 문제가 생겨도 계속 바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부는 계속 망가져요. 더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는데 나는 가렵고 붉어지고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외선 어떻게 막을까요? 마스크도 있고 모자도 있고 양산도 있고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많잖아요. 유기자차 같은 제품들을 잘못 쓰면 얼굴에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트러블은 덜 생기지만 모공에 끼면 클렌징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클렌징 오일을 막 써가지고 또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발랐더니 뭔가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느끼면 굳이 그 자외선 차단제를 계속 바르거나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약이 나에게 반드시 좋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분은 코에 주사비, 홍조, 코홍조, 코가 빨개지는 문제가 옛날에 생겼어요. 20년 전에 있었대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셔서 그 홍조 없애는 치료를 했는데 코에 다 딱지가 생겼는데, 이 딱지가 한 달 동안 유지되다가 떨어지고 나서 코에 모공성 흉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시술 전 사진에 보면 피부가 막 이렇게 요철을 가지고 있죠.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레이저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겁이 나서 그냥 방치하고 지내시다가 본원에 오셔서 3회 치료를 받고 사진과 같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모공성 흉터도 많이 좋아지고 요철감도 많이 없어져 있어요. 사진 보면 그게 확 보이시죠? 너무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분입니다. 건강한 피부 갖기 프로젝트,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 궁금증 다 해결되셨죠? 더 궁금한 점은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질문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빠이빠이.